선생님들 경험이 엄청나시니까 애들 딱 이것만 보면 쟤는 공부 잘하려구나, 앞으로 성장하겠구나, 이런 게 다 보이시잖아요. 애들 딱 봤을 때 사실은 한 경력이 20년 넘어가면 눈빛만 보고 있으면 알아요. 학생 기초조사서를 써서 내잖아요. 그거를 적는 팁이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SNS 보면 학생 기초조사서 샘플을 드린다는 그 게시글에 막 어머님들께서 엄청 댓글을 달고 관심이 많으시고 느꼈어요. 저도 학부모이면서 교사이기 때문에 경험상 이거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하소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챙기면 아이한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저는 기초에 관심 많으신 게 임원 선거인 것 같아요. 하는 게 좋은지 안 해도 괜찮은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임원에 당선이 될 수 있냐,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데 3학년쯤 대부분이 회장 선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3월 가장 부담스러운 행사가 남아있습니다. 네. 학부모 상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담 룩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보시더라고요. 뭐 입고 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전문가분들 모셔서 나누는 인터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신데요. 그분들의 인사이트와 교육 노하우들을 듣는 것도 너무 좋지만 좀 더 다양한 얘기들을 깊이 있게 나눠보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코너를 마련해 봤는데요. 이 코너에 대해서 기대가 정말 크거든요. 응원해주시고 또 이 시리즈가 후속으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름도 지어주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새학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유튜브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또 이럴 것 같고 저걸 보면 저럴 것 같고 정말 혼돈스러우신 분들 많으신데 지금 이 영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김서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친구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선생님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등교사이고요. 아이들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책을 쓰고 있고 교실에서도 아이들과 책 쓰고 읽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8년차 초등학교 교사 조재범입니다. AI와 디지털 관련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모신 이유가 있어요. 교사분들을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학년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각 학년군을 조금 더 많이 가르치시고 전문 노하우가 계신 분들을 모셨거든요. 일단 김 선생님은 1학년 아이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3월 한 달 다른 학년들은 일단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감은 있으신데 1학년 입학하는 아이들은 너무 감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학부모님들도 너무너무 긴장하고 계신데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이것만 준비하면 된다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보다 부모님들께서 더 긴장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조금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요. 2월 말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셔서 학교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보면 1년 동안 학사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무조건 프린트를 한 다음에 냉장고에 붙여놓고 겨울방학이 언젠지 여름방학이 언젠지 이런 것부터 포함해서 아이의 1년 계획을 준비하시면 어떨까. 근데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님들이 미리 접근할 수가 없게끔 막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급식은 열어놓던데 일정은 가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보통 2월 달에 예비 소집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때 달력이나 이런 걸 나눠주는 학교들도 있죠. 사실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난주에 학운이라고 불리는 학교 운영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왔는데 부모님들께서는 그런 용어 자체가 되게 많이 낯서실 것 같아요. 그거는 차차 적응해 나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 소집을 거친 거 그리고 학교에서 메시지를 주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알림이라든지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JT라든지 그거 먼저 가입을 하시고 안내를 충실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학년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가 선생님들께서 초반에는 정문까지 바래다 주시는데 부모님께 다 인계되는 걸 보진 않거든요. 학원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잠깐 기다릴지 집으로 먼저 갈지 학교에서 기다릴지 그리고 학원 차량은 몇 시에 어디서 하고 어떻게 끝나는지 이런 동선을 좀 아이들한테 얘기해주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게 작년까지만 해도 늘봄 학교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면 돌봄 교실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학교에서 케어를 했거든요. 근데 늘봄 교실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집에 갈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안전 때문에 정문까지 바래다 주는 그런 활동만 하시는 도우미분들이 계시긴 하세요. 그렇지만 아이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게 요일을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헷갈린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방과후 프로그램 어디 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 교실인지 몰라서 우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적응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 학원을 가는 거라면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큰 길로 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CCTV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서 안전이라든지 이거 잡아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1, 2학년 아이들 연락 때문에 스마트폰 사주는 거 괜찮을까요? 무엇보다도 아이들하고 연락이 되는 게 그쵸. 중요하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네네. 같은 경우는 연락이 무조건 돼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됐을 때 부모님들이 학교로 연락을 하셔요. 근데 요즘 담임선생님하고 바로 직접 연락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학교 교무실을 통해 가지고 내선 번호를 통해서 담임선생님 연락하는 방식이라 어떤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그럴 때 일반 휴대폰을 주면은 분실이 잦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보통 워치를 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전기처럼 AI하고 직접 연결이 되면서 목에다 차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안전을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기를 해가지고 그 사용법을 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학교 안심 알림이 서비스라고 그래서 GPS로 아이가 등하교 할 때마다 부모님께 메시지가 가요. 예전에는 적은 비용을 냈었지만 지금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 무료고요. 1학년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시니까 이렇게 나눠주시는 얘기들이 되게 소중할 것 같거든요. 나머지 학년들은 내가 저런 거는 못 챙겼었는데? 라는 생각으로 더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학년부터는 본격적인 학업이 시작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4기 초부터 관리를 하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한테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다 아시겠지만 3학년은 그냥 1년 성장했다가 아니라 확 점프하는 시기거든요. 학습 양도 방대해지고 아이들이 챙겨야 될 것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책 정리를 교실에 앉자마자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게 공부의 처음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분명히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주간학습 보는 법을 아이에게 꼭 알려주시고요. 주간학습 안 보더라도 아침에 가자마자 네가 할 일은 책을 꺼내놓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쉬는 시간 되기 전에 책을 꺼내놓고 쉬어라. 아이들 사물함 사용하잖아요. 보통 베테랑 선생님들께서 사물함 정리하는 법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3학년 때쯤 되면 책이 양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학교마다 사물함의 크기가 다르겠지만 1호 정도 되는 바구니 하나, 그 안에는 색연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 넣을 수 있는 것과 A4 개폐형 파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두 개가 딱 들어가요, 사물함에. 또 그거를 준비해 주셔서 아침에 학교에 가서 오늘 배울 책을 다 가지고 자기 서랍에 넣는 이 습관을 꼭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소 가면 있죠, 선생님? 내일 다이소 가면 1,000원입니다. 학교 초에는 보통 매진돼요. 아, 그래요? 빨리빨리 사셔야겠네요. 선생님들 경험이 엄청나시니까 딱 이것만 보면 쟤는 공부 잘하려구나. 앞으로 성장하겠구나. 이런 게 다 보이시잖아요. 사실은 경력이 20년 넘어가면 눈빛만 보고 있으면 알아요. 수업 시작했을 때 눈이 반짝반짝해서 집중하는 태도가 있고 한 10분 정도 지나서 봤을 때 이미 눈빛이 풀어졌다든지 밖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그걸로 금방 파악이 되는데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을 한다면 그 친구 사물함 한번 열어보면 돼요. 보통 산만하고 뭔가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은 여러 가지 유인물 같은 걸 나눠줘요. 그게 막 구겨져 있고 사물함을 봤을 때 이게 사물함일까 아니면 다른 곳일까라고 헷갈릴 정도의 과연 이 안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 안 된 학생들한테 높은 성취도를 바라는 건 좀 무리죠. 더불어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들께서 9시 등교니까 9시 맞춰 보내면 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8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안전하게 실버도미 분들이 도와주실 때 오는 게 좋고 그런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인사도 하고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필요한 게 있으면 주간학습 안내 보면서 서랍이나 사물함에서 물건을 꺼내는 연습을 하는데 9시 임박해서 허겁지겁 온 아이들은 다들 지각생 왔네? 이런 눈빛으로 보거든요. 최소한 10분 전에는 가서 수업할 걸 미리 꺼내놓게 부모님께서도 시간을 당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침 활동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9시에 오는 친구들하고 8시 30분부터 와서 준비가 된 친구들은 교육 관계도 달라요. 보드게임을 한다거나 교실에 있는 학습지를 한다거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너무 빨리 학교에 오는 건 안 좋지만 그래도 한 8시 40분까지는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너무 빨리 하도 안 좋습니다. 가끔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출근하면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8시에도 오는 경우가 복도에 막 있습니다. 서 있어요, 아이들이. 그거는 위험할 수도 있고 혼자 빈 공간에 오래 있으면 피공감을 느끼기도 쉬워요. 숙제라든가 유인물 같은 것들을 보통 애들이 학교 오자마자 내거든요. 그런 걸 다 놓쳐요. 늦게 오면. 이런 게 다 수업에 대한 준비 부분이잖아요.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느끼는 건 뭐냐면 준비됐다라고 하는 게 상대의 말을 듣는 준비, 기다릴 줄 아는 준비 이런 아이들이 상대가 원하는 말을 듣고 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기다릴 줄 모르는 아이들은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들을 생각을 안 해요. 학습에 대한 준비도 그렇고 대화에 대한 준비도 아이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부모님들께서 이야기할 때 아이가 중간에 끼어들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대화를 멈추고 갑자기 그 아이한테 중심이 쏠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이야기 끝나면 너랑 이야기할게. 이렇게 해서 기다릴 줄 아는 연습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존중과 배려라는 거하고요. 버릇 없으면 좀 달라요. 정치하는 건 존중과 배려인데 누군가 말하고 있을 때 중간에 끼어드는 거를 우리가 존중과 배려를 보지 않고 그거는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이거든요. 그 매너에 벗어나는 일들은 안 된다고 저학년 때부터 이거는 배움이라기보다 훈련에 가깝습니다. 기본 태도예요. 근데 이게 1학년 때 정착이 되면요. 안 고쳐집니다. 6학년 궁금해요, 선생님. 5학년 때부터 수포자가 생겨요. 네. 근데 수학 포기자는 결국 수능 포기자나 똑같아. 연산도 어려워질 뿐더러 수학 개념 자체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나선형 구조라서 앞에 있는 거를 못하면 뒤에 있는 걸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진짜 수학학원 열심히 다녔는데 수학이 안 늘어. 결손이 3, 4학년 때 있던 게 5, 6학년 때 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5, 6학년 걸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결손을 빨리 메우고 그 다음에 빨리 5, 6학년 걸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6학년 같은 경우 지도가 좀 어려우신 이유가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고 본인의 것들이 성장하면서 되게 많은 충돌이 있고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3, 4학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아이들끼리 이야기가 되고 타협이 되고 지도가 됐다면 5, 6학년부터는 조금 더 큰 학교폭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지도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충분히 집에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아이가 막 화를 내거나 어떤 친구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럴 때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셔라. 또는 가정의 상황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5, 6학년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하신다거나 혹은 떨어져 살아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담임이 아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안 되거든요. 특히 아시아권 다문화 아이들은 이 아이가 다문화인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말을 쓰면 안 하셔서. 그래서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네, 이러면. 저희가 줄 수 있는 혜택들이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가정의 상황도 담임선생님께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께서는 내가 이걸 말을 하면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학교에 학생 기초조사서를 써서 내잖아요. 그거를 적는 팁이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이나 SNS 보면 학생 기초조사서 샘플을 드린다는 그 게시글에 어머님들께서 엄청 댓글을 달고 관심이 많으시고 느꼈어요. 저도 학부모이면서 교사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가져오는 거 쓸 때 사실 고민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것을 받아보면요. 우리 아이는 어떤 것이 너무 예민하니까 칭찬만 해주세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우리 아이는 예민하니까 칭찬해달라까지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예민합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담백하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교우관계가 좀 걱정된다면 우리 아이는 뭐 교우관계 어려움을 언제 겪었다. 사실대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정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선생님께서 따뜻하게 받아주세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보통 객관적으로 돼 있는 뭐 몇 명 이런 것은 다 똑같죠. 아이에 대해서 써주세요. 네. 주관식으로 쓰는 네. 게 있는데 우리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집에서 지도했지라는 걸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쓰시면 그게 정답이거든요. 사실까지 쓴 다음에 처방까지 쓰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가잖아요. 지금 머리에 열이 있고 목이 좀 아프고 목이 좀 칼칼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약을 처방해 주세요라고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 좀 당황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럴 수는 있죠. 하지만 제가 어떤 약에는 알러지가 있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팩트거든요. 그런 걸로 하게 되면 전문가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쭉 써주시면 딱 보면 이 아이는 어떻게 지도를 해줘야 되겠다는 게 어느 정도 플랜이 잡히고 나중에 상담을 하게 됨으로써 그걸 구체화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인스타에 보면 글씨 잘 쓰는 거 가지고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정돈된 느낌으로 글씨를 써주시면 된 거지. 뭐 교사로서 되게 감사했던 건 보건실태 조사서 해가지고 아이의 병원 알러지 이런 것도 조사하는데요. 혈우병이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가방 앞쪽에 응급시에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넣어놓고 있으니 그럴 때 보건쌤하고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때는 저는 되게 감사하죠. 보건에도 쓰고 저한테도 따로 쓰셨던 중요한 사안이니까 제가 또 따로 챙길 수 있으니까요. 새학년 시작하면 2026년 뭔가 바뀌는 게 학교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022 개정교육과정이 6학년까지 쫙 다 도입이 됐잖아요.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결손이 발생하는 교과 내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2010년도, 9년도 이렇게 바뀔 때도 매번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학교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학습 결손이 되는 학년을 정확히 알고 싶으실 것 같아요. 6학년입니다. 4학년은 이미 끝났고요.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도 이 파트인데 아이가 과학책을 많이 읽었으면 사실은 크게 지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학습 결손이 생겨서 요거 학원에 가서 받아야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3학년 때 변화되는 게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5월 달부터 시작할 텐데 생존 수영이 시작돼요. 반 아이들이 단체로 버스를 타고
인근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단체로 옷을 갈아입고 부모님 없이 처음 시도해보는 거잖아요. 워터파크나 이런 데 갔을 때 부모님들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2학년에서 3학년 된 지 몇 달 안 되는 시점에 가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온 준비물 잘 챙기는 것, 오고 가고, 그리고 머리 말리는 것, 그리고 내 수영복을 할수를 한 다음에 빼는 것, 이런 것들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생존 수영 끝나고 나면 아이들 속옷이랑 수영복 맞아요. 찾는 게 일이에요. 이거 놓고 간 사람, 맞아요. 근데 다 자기 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자기 준비물 잘 챙기는 거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여자 탈의실 들어가면 아이들이 정말 많이 부끄러워하고, 이거 교육의 일환이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학년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성조숙이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 그런 부분은 미리 말씀을 주시면 조금 신경 쓸 수 있고, 성조숙 때문에 초경이 걱정되는 아이들도 3학년부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생님하고 상담하실 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올해부터 방과 후 이용권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잖아요. 1, 2학년 돌봄에서 나와서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엄선된 선생님을 뽑아서 엄선된 교육을 하는 방과 후 수업이거든요.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한 5만 원 정도? 50만 원을 지원해주면 10달 수업을 할 수 있고요. 그 50만 원에는 방과 후 제로비까지 포함이 된대요. 그리고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거든요. 3학년 부모님들께서는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월이 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학년들이 좋아하는 거는 남자애들은 로봇과학, 뭐 창의과학 이런 쪽에 관심 많고요. 여자애들은 음악줄 넘기, 그리고 아이클레이 이런 것들 좋아해요. 네, 요리 있으면 요리도 너무 좋아하고, 학년별로 성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아이가 정말 좋아한다면, 저도 그랬지만 남편과 함께 빠르게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바우처 50만 원은 책을 산다든지 일반 학원에서는 쓸 수 없는 거예요. 방과 후 수업으로만. 책을 살 수는 있나요? 전혀 그게 안 된다는 거. 3월 달에 다 공지를 하셨지만 학기 내내 계속 물어보시는 궁금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을 때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하시고 그걸 어떻게 확인하시면 좋은지 이거부터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이번에 하이클래스라는 앱을 쓰는데요. 이거 말고도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픈톡방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담임선생님이 처음에 분명히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무조건 첫날.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초대할 때 코드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 코드가 바뀌어서 다시 발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또 요즘에 IS에서 아이들 생활기록 볼 수 있잖아요. 디지털 원패스로 다 가능한데 가입하는 방법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못 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원패스 가입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요즘 구글을 이용해서 들어가야 되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구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줘요. 근데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리지 말라고 똑같은 비밀번호를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학교 이름 플러스 뭐 ABCD 1, 2, 3, 4 뭐 특수기호까지 굉장히 길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이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어디다 적어놓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께서 가정에서도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갖고 오면 부모님들도 휴대폰에 찍어놓으셨다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현장 체험학습 많이 가시거든요. 현장 체험학습 가시게 될 때는 신청서를 내고 다녀온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신청서를 미리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학교별로 최소 3일 전이라든지 뭐 하루 전이라든지 규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이스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온라인상에서 그 규정이 철저하게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열리지가 않거나 이래요. 전화하셔가지고 뭐 이미 체험학습 출발했는데 나중에 보고서하고 신청서하고 같이 낼게요라고 하는데, 그러시면 담임선생님 입장에서 난감하거든요. 체험학습 신청하실 때 부모님들께서 어디 놀러가기 이렇게 쓰시는데, 사실 이거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허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라면 뭐 바닷가를 갔다면 뭐 바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역을 갔으면 그 지역 문화 탐방을 하고 명소를 찾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은데, 어디 가서 놀러가기 이렇게 쓰시면 그것도 한 줄 써오시는 분 계시거든요. 아이들에게도 너희가 지금 가는 것이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위해서 체험학습이잖아요. 가는 거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아이가 조금 오늘은 뭐 하고 생각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것도 하나의 학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학부모님들이 개근에 대한 인식은 어떠세요? 이번에도 1년 딱 마무리했을 때 개근한 아이들이 6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보고 오히려 개근이 더 의미 있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초등 같은 경우는 아파가지고 변결을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개근을 만들고 싶으셔가지고 서류를 내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사실 변결되는 거는 중고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결도 깔끔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 현장 체험학습 가는데 못 놀러 가가지고 미안해 라는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 개근이라는 얘기는 옛날에 성실도의 척도라서 개근상을 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옛날에 이제 우등상도 있고 이랬을 때 뭐 우등상보다 더 대단한 게 개근상이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의미는 특별히 없으니까. 그리고 아직도 개근상 안 줘요라고 하시는데 개근상 없습니다.
없습니다. 개근은 이제 없어졌고요. 개근이 시장의 느낌이 약간 명예로운 느낌이었는데 요즘 뭐 꼭 그렇지도 않고 얘는 성실하게 학교를 잘 다녔고 안 아팠구나. 왜냐면 요즘 애들이 대부분 오히려 저는 아파서 이렇게 와서 이러고 수업하는 것보다는 아프면 차라리 쉬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너무 개근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생님들 경험상 이거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소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챙기면 아이한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저는 실내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학기가 바뀌잖아요. 학년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작년 거를 그대로 너무 지저분한 실내화를 신고 오거나 특히 겨울에 신었던 털 실내화를 여름까지 신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면 발 사이즈가 너무 작아졌거나 사실 아이들이 발이 정말 빨리 자라는데 학교에 신고 가는 운동화는 바꿔준다고 생각하는데 실내화 주머니에 있는 실내화 사이즈는 보통 생각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학기가 되면 새 실내화를 사주시거나 정말 깨끗이 빨아서 보내주시고 계절이 바뀌었으면 그거 좀 신경 써주시면 이 아이는 가정에서 돌봄을 잘 받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느낄 수 있고요.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부모님들도 집을 미니멀리즘으로 하잖아요. 최소한 필요한 것들만. 고학년인들 맞다 보면 필통이 아주 버라이어티한 애들이 있습니다. 필통을 열면은 그거를 쓴 다음에 필통 안에 별의별 걸 다 넣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 보통 학습에 집중을 못해요. 굉장히 산만하거든요. 필통을 열고 그걸 가지고 노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학습을 하려면 필요한 것만 놀 수 있는 그리고 사물함에서도 필요한 것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색연필 같은 경우를 놓으라고 하는데 어떤 친구는 12색 놓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막 36색 심지어 64색까지 들어가요. 활동하면 책상 이게 온통 다 색연필인 거예요. 그중에 과연 몇 가지 색깔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보통 12색 이상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니멀리즘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고학년은 괜찮은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 가방 이슈가 항상 있거든요. 가방은 비싸고 좋은 거라고 하는데 기왕이면 그래서 비싸고 좋은 가방 번쩍번쩍 맞죠? 그런 거 많이 있죠. 그거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 없다. 3학년 때 어차피 한 번쯤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분 단위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겨울철에 옷을 두껍게 안 입혔으면 좋겠다. 아니 막 패딩 입고 다니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 애들도 있고 막 다시 짓밟힌 애들도 있으니까 차라리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입는 게 아이들한테도 사실 좋거든요. 패딩 하나 덜렁 입으면은 덥고 벗으면 추운 그런 상황도 생기니까. 그리고 고학년 때 아이들 샤프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 실제로 샤프 떨어지고 고장나고 고치느라고 수학하면 20분 못하고 이런 게 너무 다반사거든요.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고학년이 샤프를 쓰더라도 꼭 연필 한 2자루 정도는 최소한 따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냥 연필 깎으러 가요. 뭐 자동 연필 깎이면 드르륵 신경 안 쓰고. 정말 신기해요. 똑같네요. 그래서 이 연필을 한두 자루는 꼭 깎아져 있는 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머님이 맨날 잔소리를 하지 말고 그냥 루틴처럼 어디다 체크리스트처럼 아이가 하도록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고학년 때는 사실 본인이 챙겨야 되는 거죠. 학용품이라든지 물건 같은 경우를 보낼 때 2가지 원칙만 지켜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안정성이에요. 안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한테 안전할까? 디자인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플라스틱 통이라 했을 때도 꽤 단단한 게 있어요. 웬만 안 부서지고 또 유해 물질이 안 나오는. 그 다음에 2번째는 경제성을 보셔야 돼요. 보통 부모님 마음에는 가장 비싸고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 게 파손의 위험도 있고 나중에 분실의 위험도 있고 했을 때 초등학교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있거든요. 디자인적인 면이나 우리 아이의 취향을 생각을 한다면 그건 집에 놓고 쓰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고 학교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거 잃어버려도 돼. 좀 부서져도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했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것들 외에 항상 궁금하신 게 있어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집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자리 배치 관련된 얘기.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예민하신 어머님들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가요? 학교마다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원칙은 한 달에 한 번씩 자리를 바꾼다고요. 아이들 지도하다 보니까 눈 나쁜 아이 있고요. 키가 크거나 작은 아이가 있는데 사실 아이들은 생각하는 건 다 똑같지만 신체 발달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키 큰 아이가 굉장히 서럽게 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항상 자기는 맨 뒤다. 그리고 특히 남녀의 수가 맞지 않으면 자기는 항상 남자들만 앉게 된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 섞어서 뽑기로 뽑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앉히는데 어떤 어머니께서는 나는 쟤랑 대각선으로도 앉히지 말아달라. 그런 식으로도 민원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학교가 작은 사회잖아요. 이 아이도 만나보고 저 아이도 만나봐야지 저는 아이도 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리 배치에 예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가 정말 눈이 나쁘다면 학기 초에 꼭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안경을 끼는데 너무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정도의 조정은 가능하죠.
예전에는 청소도감 앞에 앉아서 얹잖아요 라고 했는데 아이들 수가 적어져가지고 사실 청소도감도 멀어지고 있고 이 자리 배치에 크게 예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도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뽑기를 했고요. 뽑기를 하면서 저는 원칙이 이 짝꿍하고 3번이 걸렸다. 그럼 그 아이들은 바꿔줬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안 쳤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요즘 많이 하신 게 뭐냐면 세금 내는 아이들처럼 학급 머니를 이용해서 자리 사게끔 하는 학급들이 있어요. 이런 학급 머니 쓰는 거는 대부분 중학년, 고학년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자기 원하는 친구, 자기 원하는 자리 이런 걸 4번을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냥 뽑기예요, 선생님. 자리 뽑기 하기 전에 꼭 얘기해요. 자리는 운명이다. 복창 같이 해요. 삐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 해요. 저도 이제 천생연분 자리 배치라고 해서 절반의 학생은 남아있고 절반은 복대 나가 있더라고요. 절반의 학생이 자기 위치에다가 학용품만 먹으라 미팅이네요. 내가 놓고 가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딱 앉으면 너희는 천생연분이야. 재밌어하겠어요. 재밌어야죠. 어쨌든 자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방금 전에 아이들끼리 교우관계 말씀이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아이들별로 무리를 짓잖아요. 특히나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약간 여왕벌놀이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곤 하는데 우리 아이가 가해자의 포지션도 안 좋지만 피해자가 될까봐 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언제 애들이 주로 그런 무리 형성을 하고 어른들이 보기에 안 좋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지 3, 4학년 때 임원 선거를 하면서 나의 위치를 아이들이 아는 것 같아. 내가 인기가 있는 아이인가? 나는 여왕벌 역할인가? 이런 느낌을 스스로 받는 것 같고 또 아이들이 자기가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강한 척하면서 아이들을 무리로 데리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애들 사이에서는. 저도 공감하는 확실히 부모님이 만들어준 교우관계가 깨지는 시점이 3학년 같아요. 본인들이 어울리는 끼리끼리의 무리가 형성되는 느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썬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그룹이 나와요. 주인공 그룹이 있고 또 주인공과 대척점에 있는 그룹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룹핑하는 거는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에서 있어요. 당연히 누구나 집단을 형성합니다. 주인공이 있었던 긍정적 집단은 다른 쪽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아이였고 이쪽 집단이 다른 쪽을 배척하는 쪽이었어요. 그런 쪽은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항상 거기 여왕벌이 자기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공격을 받게 돼요. 나중에.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들이 나중에 피해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힘들어하거나 공부가 어려운 친구를 돕는 역할이면 너무나 좋은 건데 그럼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을 괴롭히고 따돌림한다. 이건 나쁜 말로 패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리더라는 말을 쓰지 않고 두목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게끔. 그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거든요. 그 집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그 같아요. 어머니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 그룹 안에 못 들어가는 거. 그룹 안에 못 들어가면 그게 소외받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담임으로서 아이들을 딱 보고 그룹 아이들만 놀고 있어요. 쉬는 시간에. 어떤 아이들은 그냥 혼자서 자기 할 일을 하거든요. 굉장히 줏대 있어 보이고 결국은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딴에 알게 되면서 비슷한 아이들이 또 모이게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심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룹에 있는데도 싫은데도 그 싫은 말을 못한 채로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안타까웠던 게 아니 거기 안 있고 다른 애들하고 놀아도 충분히 되는데 그걸 본인이 못 놓는 거죠. 그럼 사실은 그건 건전한 친구 관계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저한테 5살 어머님이 의논하셨던 게 뭐냐면 여자애들이 자기네들끼리 무리가 생겼대요. 유학교에서. 근데 어떤 친구가 같이 놀고 싶다고 했는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있어봐봐 이 친구한테 허락 좀 구하고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다. 친구가 놀고 싶다고 하면 배척하면 안 되고 같이 노는 거지 우리 무리만 딱 노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안 된다라고 가르치셨대요. 그럼 이 아이가 그 무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건 건전한 친구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그 말을 못한 채로 끌려다니면 그거는 나중에 실제로 학교폭력 문제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자존감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이들 3학년 때부터는 휴대폰이 생기고 이러면서 단톡방을 만들어요. 만드는 여왕벌도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진을 올린다고 초상권 침해, 죄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 누가 한 아이를 욕한다거나 이거는 정말 증거가 빼박으로 남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단톡방 만드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한두 번씩은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아이들 대화 잘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저 그룹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 그룹에서는 그냥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저쪽한테 맞출 수 있는 거 그걸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성장할 수 있어야지 강제로 이렇게 뛰어넣으라고 하면은 강제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결국은 이 아이가 더 적응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걸 도저히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물건을 갖고 한심을 삼거나 먹을 것을 줘도 한심을
양심을 사라고 하지 말고 저는 차라리 책을 한 권 그냥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어라. 그러니까 줏대가 있는 아이들은 그냥 조용히 책 읽고 있거든요. 굳이 뭐 일일비 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도 멋있게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들께서 이 그룹에 못 들어갔어. 우리 아이가 큰일 났어. 왕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조용히 종이 접기 할 수 있게 색종이 좀 보내주시고 그림 그릴 수 있게 이런 거 하면 또 주변에 아이들이 몰려든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학기 초에 관심 많으신 게 임원 선거인 것 같아요. 하는 게 좋은지 안 해도 괜찮은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임원에 당선이 될 수 있냐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데 3학년쯤 대부분이 회장 선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요새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결혼 안 하신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 템포켓이 이 아이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파티를 해주시는 경우까지도 제가 봤는데 우선은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봉사를 하는 직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빛나기 위해서 시작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 자체 회의를 가는 것도 귀찮아하고 학원 가야 돼요. 저 빠져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자기가 하고 나면 책임져야 되는 것들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되면 되게 좋잖아요. 저학년 때 좀 크게 교실 내에서 끝쪽짜리 아이가 들릴 수 있게 말하는 연습. 책을 읽을 때도 내가 그냥 평상시처럼 조그맣게 입속에서 우물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하는 거를 저 끝에 친구가 들릴 수 있을 정도까지 말을 해야 된다. 발표도 그렇게 하고 내가 회장 선거를 나갈 거면 그 유세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그걸 저학년 때 연습을 하려면 우리 집에서 가장 먼 거실에서 끝과 끝으로 아이가 이야기하는 걸 녹화를 해주셔서 들려주면 아이가 자기 목소리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연습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켜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준비해온 아이가 되거든요. 당일날 가가지고 애들이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막 부회장 나올 사람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열 몇 명이 손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죠. 그냥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온 거, 나의 다짐 이런 거 읽고 명확하게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꼭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보통 반장반장했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공부 수준을 서로 파악할 수가 없고 유쾌하고 뭐 배려심 있는 아이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기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써서 저는 항상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밝게 우리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서로에게 거창한 걸 기대하지 않거든요. 포용력 있는 아이, 뭐 이런 아이들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웃긴 아이가 되기도 하고, 옷을 잘 입는다거나, 그런 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르는데, 저는 사실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일반 중학교가 아니라 특수 목적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임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분이 안 됐다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리더십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떨어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선생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 성실하게 하다 보면, 그 다음 해에는 되더라고요. 5학년은 전교 부회장까지 할 수 있고 6학년이 전교 회장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니트한 애들이 잘 된다고 봐요. 깔끔한 아이들. 그러니까 외모도 깔끔하고 복장도 행동도 깔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런 친구들이 돼요. 평소에 정리정돈을 잘하고 자기 행동까지 바르고 이런 게 아이들이 저 친구는 되게 괜찮다라는 걸 압니다. 5, 6학년 정도 되면요. 그런 느낌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선거하기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요. 이미 아이들은 마음의 결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포스터 같은 경우도 퀄리티가 다 상향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공약도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아이가 만든 공약이 아닌 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 거의 대부분 안 돼요. 아이들이 알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알아요. 그리고 그런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됐을 때 그 임원의 역할을 잘하느냐 잘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펙을 쌓기 위한 임원이 아니라 아까 리더십을 쌓기 위한 임원이 돼야 되고 임원이 되는 아이들은 희생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자기 시간을 쪼개서 정교 임원회의에 참석도 하고 또 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떠한 요청을 했을 때 그걸 또 해결해내는 능력도 키우게 돼요. 이게 교과에선 배울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것도 이거 듣고서 너는 오늘부터 임원이 돼야 되라고 하는데 얘는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갖다는 진짜 큰 부작용이 있으니까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런 책임감을 지어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정말 리더감인데 저희 엄마가 1학기 때 회장하지 말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속상할 때가 있고 왜냐면 1학기 때 학부모 조직이 돼서 그때부터 활동을 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학기 때 회장이 되는 게 진짜 애들이 인정해준 2학기 회장이 진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하는 거 부끄럽고 그런 친구는 2학기 때 나가서 친해진 다음에 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1학기 때 나는 리더십 있게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는 부모님들께서 학교에 그렇게 많이 이제는 예전처럼 막 부르거나 막 하시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원한다면 그런 아이가 적극적인 거니까 나가봐 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장엄마 부를 것 같고 뭐 시킬 것 같고 부담 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옛날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임원 말고도 아이 리더십을 키워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좀 위원회 같은 것들, 또 교육기자단, 초등학생도 뽑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이가 가서 리더십을 좀 키운 다음에 돌아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3월 가장 부담스러운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네, 학부모 상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학교별로 조금 다르긴 하는데 언제 보통 시작을 하나요? 3월 중순부터 5월 사이 상담 기간 동안에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학부모님당 한 약 20분 정도를 할애해서 하는데 뭐 전화 상담, 뭐 대면 상담 다 가능하고요. 네, 부모님 오셨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거 어떻게 입고 가야 되니? 맞아요. 유튜브 보니까 상담 룩 막 이거 엄청 많이 보시더라고요. 뭐 입고 가야 돼요? 옷이요.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죠? 저도 처제가 저희한테 연락 와서 뭘 입고 가냐 술제가 그래서 옷을 입고 가면 돼. 무슨 옷이요? 처제니까 편하게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깔끔하고 너한테 맞는 옷을 입고 가라. 다 명품 가방이나 옷을 대여해서 가야 되냐 그래서 그건 뭐냐. 누가 나한테 자랑할 거야. 나한테 온다면 난 명품이 뭔지도 일단 모르고 무슨 이야기를 할지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죠. 옷보다는 태도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입고 오셨는지. 그냥 그분의 태도, 말투 이런 부분이 남는 거지. 사실 옷을 입은 거 한두 개 기억나요? 근데 그분들은 나름 각자 개인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인상이 남겠지. 그리고 또 내가 비싼 거 들거나 비싼 옷 입으면 우리 애도 조금 고급스럽게 보겠지? 이런 생각 아닐까? 하루에도 5분 넘게 뭐 상담을 하는데 어떨 때 7분도 넘게 해요. 네. 그럼 뭘 여쭤보셔야 되나요? 저는 일단 긍정적인 태도가 정말 어머니 눈빛을 보고 있는데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적으로 보내주신다거나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해서가 아니고 태도에서 보여지는 이런 것들.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좀 달리 보이거든요, 사실은. 일단 학교에 상담을 하러 갔었을 때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가지 마시고 선생님 말을 좀 듣는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끊지 마시고 선생님이 이 아이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요? 꼭 이런 말씀하시면 아이들은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집에서 하는 얼굴과 학교에서 하는 얼굴 당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받아들이시고 그럼 어떤 거를 좀 고쳐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 그리고 요즘 아이가 갖고 있는 고민 같은 것들은 당연히 선생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저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요. 이런 말을 한다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아이는 집에서는 1대1 관계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학교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걸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정말 이때 귀담아 들어야 이 격차를 줄일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조금이었던 격차가 말씀을 들어봤는데 어머니께서 전혀 들으실 생각이 없다 라고 느껴지면 말을 닫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교정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속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고칠 시기를 놓치거든요. 지금까지 연락을 하는 학부모님이 제가 한 5분 정도가 있어요. 한 20여 년이 된 건데 이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까지도 저한테 너무나 감사해하면서 표현하셨던 분, 그리고 저의 말을 듣고 아이한테 지도를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변하고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시는 이분들의 공통점은 정말 잘 들어주셨어요. 말씀처럼. 저는 아이를 위해서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 제가 가정에서 어떤 걸 도와주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떤 점이 더 필요할까요? 선생님 말씀을 최대한 수용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아이와 관계도 성인이 됐는데도 좋더라고요. 상담이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본 학생을 얘기하는 거고 부모님은 집에서 본 아이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퍼즐 맞추기예요. 저는 학교에서 일했어요. 그럼 여기서 집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서로 퍼즐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하는 말은 다 맞아요. 네, 학교에서 얘를 보는 건 제가 정확하고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보는 아이의 말은 부모님 말이 맞아요. 왜냐면 저는 얘를 집에서 못 보니까. 아까 전에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 집에서는 안 그래요. 집에서는 당연히 안 그러죠. 예를 들어 얘는 욕을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집에서는 안 하는데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럼 집에서 누구한테 욕할까요? 아이들은 학교에 오면 화학적 반응을 한다.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다른 아이가 아니라 사회화 된다고 우리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이 보시는 아이와 제가 보는 아이가 같은 아이지만은 다른 면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방과 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아이가 집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나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런 걸 해요. 맞춰가면서 만약에 문제 행동이 있다면 교정을 해야 되는 거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더 발전시키고 이게 상담의 기본 원리거든요. 정답을 갖고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이런 아이니까 이렇게 봐주세요라든가 아니면 선생님한테 칭찬만 받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아이가 책도 많이 읽으니까 문해력이 좋다고 칭찬받고 싶고 성격도 내가 보니까 좋아. 그러면 칭찬받고 싶은데 선생님은 당연히 칭찬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게
본인의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10분 안에 관찰했던 모든 것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칭찬의 수준이 좀 약할 수도 있고 그 아이가 칭찬받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3월에 하는 상담은 아이의 객관적인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선생님 말을 수용해 주셨으면 부모님도 행복하실 거예요. 그냥 3월 상담은 편안하게. 그나마 상담 오시는 분들은 다행인 게 저학년 때는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상담을 신청하시다가 고학년으로 올라옴으로써 줄어들어서 정작 제가 상담하고 싶은 부모님들이 안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 오시는 부모님들 전 알아요. 왜 안 오시는지. 바쁘서 안 오시는 경우도 있고 가봤자 무슨 소리 들을지 빤히 아시니까 이 아이는 여기 좀 안 되네요. 주쳐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니까 그 이야기 또 듣는 게 쉬우지가 안 오셔요.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도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고 정말 선생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밤새서 또 들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아쉽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부모님들께 3월달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이것만은 부탁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12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 그럴 때 좀 미흡하고 뭔가 안 맞고 뭔가 아닌 것 같은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선생님들은 좋으신 검증된 분들이니까 믿고 신뢰해 주시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내 아이들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를 마냥 어리게만 보고 모든 걸 부모님이 다 세팅해준다고 하면 3, 4학년 때 애들이 무너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목도 본인이 챙겨야 되고 숙제도 챙겨야 되고 학교에 따라서 배움 노트도 써야 되고 항상 물어봐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미술 작품을 하면 선생님 이름 어디다 써요? 근데 그거를 매번 미술 시간마다 물어봐요. 스스로 판단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작품에 이름 쓰는 거 당연히 작품을 망가뜨리지 않고 뒤에 쓰는 게 당연한데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생존수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만나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아이를 믿어주시고 부모님과 의논하지 않아도 내 판단이 맞고 옳다는 자존감을 좀 심어줄 시기가 3, 4학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예뻤던 시기인지를 지나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하고 좋은 추억을 좀 많이 만드시고 또 3월 한 달이면 얼마나 많이 불안하시겠어요. 그렇지만 불안은 잠깐만 내려놓으시고 우리 아이도 자기 속도대로 잘 클 테니까 기다려주시는 거. 3월 1학년 아이들은 입학할 텐데요. 그때도 또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모든 내용들을 응축해서 말씀해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거 두 번째 시리즈도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응원도 해주시고 또 이 코너 쭉 갈 수 있게 이름도 살짝 지어주시고 하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